네, 안녕하세요. 어, 뭐 초대받아서 영광이긴 합니다만 제가 안전 보건 뭐 그런 거에 대해서 거의 문외한입니다. 뭐 제가 이제 오늘 보니까 세션 2에서 아주 구체적으로 안전 보건을 위해서 인공지능이 어떻게 쓰이는가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발표를 하시니까 저는 그냥 인트로덕션, 그러니까 그 길을 닦아드리는 역할 그 정도라고 생각을 하고 여러분 제 강의를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인공지능이란 게 뭐냐? 뭐 여러 가지 뭐 정의를 할 수 있는데 우리 그 기계를 좀 지능적으로 할 수 있게 만들어 보자. 뭐 그런 식의 목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이걸 하기 위해서 뭐 기계가 학습하는 거 어떻게 할 거냐? 그다음에 자연어 처리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우리가 보고 알고 듣고 알고 뭐 그런 거 어떤 기술로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그다음에 이제 뭐 전문가가 아주 그 고도의 의사 결정을 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뭐 그런 식의 여러 가지 기술들을 요소 기술을 갖고 있으면서 지난 연구를 해왔습니다. 뭐 이거는 굉장히 일반적인 기술이에요. 뭐만 위해서 쓰이는 게 아니라 안 쓰이는 데가 없는 기술이다. 이걸 제가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뭐 굉장히 오래된 학문입니다. 70년 됐어요. 뭐 왜 70년이냐? 컴퓨터가 만들어진 게 70년 전이거든요. 컴퓨터가 왜 만들었습니까? 어떤 목적으로 만들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거를 컴퓨터에다 시키기 위해서 컴퓨터라는 기계를 만들었거든요. 그 후에 그러니까 컴퓨터가 만들어진 이후에 모든 활동이 인공지능을 위한 연구였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뭐 서당께 뭐 10년이면 풍어를 읊는다 그러는데 저도 이 분야에서 50년 이상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쯤 이제 좀 풍어를 읊어야 되는 때가 아닌가 생각하는데 제대로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인공지능이 안 쓰이는 데가 없어요. 가장 많이 쓰이는 데가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데 쓰입니다. 제일 좋은 게 뭐냐라는 거를 골라내는 데 쓰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알파고 보셨잖아요. 그 복잡한 거를 순식간에 여기가 제일 좋아요 하고 가르쳐주는 그런 능력이 인공지능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이용해서 뭐 주식 투자 어디다 할까? 그다음에 배를 어느 쪽으로 보내서 돌아오게 하는 게 가장 기름을 적게 쓰는가? 뭐 이런 식의 최적화에 아주 잘 쓰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사람이 하는 거를 흉내를 내요. 보고 알고 듣고 알고 뭐 생각을 해서 언어를 구사하고 이런 걸 흉내를 내서 사람과 거의 똑같이 합니다. 뭐 이거 뭐 지난 70년 동안 큰 목표를 가지고 연구를 했습니다. 성과가 별로 없었는데 최근 한 10년, 20년 특히 며칠 전에 나타난 그 챗GPT는 깜짝 놀란 수준의 그 대화 능력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는 그 인공지능 기술이 상당히 무르익었다 이렇게 얘기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런 기술들을 엮어가지고 우리 자동화할 수 있는 영역을 점점 확장시키고 있습니다. 뭐 이거 아마 안전 보건과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웬만한 뭐 위험한 영역 지역에서 위험한 상황에서 근무하는 거는 이제는 기계로 시켜버리면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뭐 가장 많이 알려진 게 뭐 우리 자율자동차 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뭐 인공지능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 간단한 제 강의를 들으셨으니까 5가지만 알고 가시면 됩니다. 첫 번째가 뭐냐? 컴퓨터가 센서라는 걸 이용해서 그 상황을 인지를 한다. 그죠? 바깥 어떻게 생겼다, 세상이 어떻게 생겼다, 그걸 알아가지고 그걸 이용해서 의사결정을 합니다. 눈 감고 하는 게 아니에요. 다 보고 하고 듣고 하고 그래서 의사결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의사결정한 결과가 우수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요즘에는 기계가 스스로 배워요. 지금까지는 사람이 다 일일이 가르쳐줬습니다. 코딩이라는 방법으로 뭐 다 가르쳤는데 요새는 데이터만 보여주면 지가 알아서 다 배우는 그런 인공지능이 나타났습니다.
그다음에 그렇게 해서 만든 인공지능이 사람과 대화를 사람이 사용하게 하려니까 아주 사람이 쓰기 편하게 해주는 그런 그 분야로 굉장히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우리 기계를 사용하는데 사람이 편한 걸로 말로 명령하면 돼요. 야 저기 가서 뭐 집어와. 그러면 되는 겁니다. 뭐 복잡한 그런 그 기술을 쓸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인공지능이 우리 사회에 아주 좋은 성과도 내지만 또 여러 가지 그 문제점도 많이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걸 5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인공지능을 여러분 접보실 때 항상 염두에 두셔야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이렇게 인공지능이 이제 발전을 지난 70년 동안 해왔는데 최근에 생성형 AI라는 게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있었던 인공지능은 주로 뭐 분석을 하고, 근데 분석을 해서 이게 제일 좋네. 당신 뭐 이런 거 좋아하시니까 이런 음악을 들어보실래요? 뭐 이런 음식이 어떠세요? 뭐 이런 식의 추천한다든가 뭐 이런 식의 것이 주로 쓰였죠. 근데 요즘에 나온 생성형 AI는 이런 거 보여주면은 이것과 비슷한 거를 인공지능이 만들어내는 거예요. 글 쓰는 거를 가르쳐 주니까 글 쓰는 거 비슷한 거를 멋진 글을 지가 쓰고 그림 그리는 걸 또 가르쳐 주니까 그림을 막 그려내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창작을 하는 능력이 인공지능에 생겼어요. 최근입니다, 그게. 제가 간단한 예제 하나만 보여드릴게요. 뭐 너무 잘 자라서 잘 안 보이는데 제가 그 번역을 해왔습니다. 뭐냐면은 안데스 산맥에 들어가니까 거기 유니콘이라는 동물이 있는데 그놈들이 아주 완벽한 영어를 하더라라는 거짓말을 사람이 컴퓨터에 대고 했어요. 이게 1919년이니까 한 4, 5년 전이죠. 그 거짓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컴퓨터가 그걸 받아서 이 검은 걸 한 건 컴퓨터가 한 얘기입니다. 맞습니다. 제가 거기 가봤는데 거기에 무슨 뭐 라파스 대학에 뭐 생물 진화학자가 있고 어쩌고 막 지가 막 뻥을 치는 거예요. 다 거짓말입니다. 라파스 대학이라는 데가 없고요. 물론 페레치 박사도 없습니다. 근데 모든 게 다 그럴듯하잖아요. 안데스 산맥이니까 라파스라는 용어로 써서 그 대학이 있다는 거 그럴듯하게 들리고 페레스 박사 그 동네 아주 그 자주 쓰이는 그 성인 것 같아요. 그런 박사가 있고 어쩌고 했는데 아주 더 멋진 거짓말은 그 유니콘들이 옛날에 아르헨티나에서 어떤 부족이 하나가 통째로 없어졌는데 그 부족의 후예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런 식으로 엄청난 거짓말을 해대는 겁니다. 1919년에 제가 이거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야, 인공지능이 진짜 이렇게 유창하게 거짓말을 하는구나. 근데 사람들이 그걸 이용해서 대화체를 만들었죠. 챗GPT라는 걸 만들었죠. 그래서 많은 데이터를 다 집어넣었어요. 지금 거의 대부분 그 인터넷에 있는 데이터는 다 훈련이 끝났습니다. 그걸 가지고 대화하는 거를 만들었어요. 대화하는 거는 말하는 거 플러스 또 있죠. 뭐 질문하면 대답해 줘야 되고 이런 식의 의무가 있는 그게 대화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거를 배워 가지고 만들어서 그걸 갖다가 이제 질문을 던지면 대답하고 이런 걸 만들어 놨습니다. 이걸로 할 수 있는 게 뭐냐? 첫 번째가 뭐 질문하면 대답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있고요. 그다음에 뭐 글 좀 써봐라 그러면 뭐 멋진 글도 씁니다. 그다음에 그 랭귀지 번역도 다 하고요. 뭐 언어가 뭐 4,000개가 된다는데 아마 그거 다 금방 번역할 겁니다. 그다음에 뭐 그 축약해서 아니면 또 확대해서 문장의 그 길이를 마음대로 지가 바꿔줄 수 있고요. 그다음에 뭐 그 아주 일상적인 업무를 네가 해봐라 그러면 잘합니다. 야 생일 파티 한번 계획을 세워봐. 멋지게 잘합니다. 우리 뭐 행사하는데 오늘 뭐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뭐 어느 국회의원이 와서 뭐 연설하게 하고 그런 식의 계획서 다 잘 예보로 만들라 그러면 너무 잘 만들어요. 그다음에 뭐 제안도 하고 추천도 하고 그런 거 다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미지도 만들어요. 지가 그림을 그려낼 수 있는 능력도 있고 그다음에 코딩도 합니다. 이제 컴퓨터 코딩 옛날엔 사람이 했는데 이제는 웬만하면 다 얘한테 시키면 될 때가 됐습니다. 뭐 그런 등등 계속해서 기술이 지금 늘어나고 있어요. 몇 가지만 제가 보여드릴게요. 멜로드라마 스토리를 한번 만들어봐라. 뭐 저는 모르겠는데 그 아주머니들이 아침 시간에 뭐 남편 출근시키고 드라마 좋아한다며요. 거기서 그런 드라마 스토리 한번 만들어봐라 그랬더니 뭐 그 마약 때문에 요새 세상이 복잡한데
그 사회 지도층 인사 집안에서 일어나는 사건으로 해봐라 그랬더니 이런 예를 만들어서 국회의원 딸이 마약을 하는데 그걸 더 마약 그 밀매범을 잡기 위해서 젊은 형사가 집에 나타났어요. 그런데 두 사람이 눈이 맞아가지고 사랑을 시작하는 뭐 이런 식의 스토리를 뭐 순식간에 그냥 제가 버튼을 누르자마자 그냥 줄줄줄줄 만들어 주더라고요. 이런 능력이 있어요. 창작은 이제 기계한테 시키면 됩니다. 사람이 개입할 필요가 없어요. 제가 과장되게 말씀드립니다만 코딩도 해요. 웬만한 사람의 코딩보다 저 프로그램 대회에 나가는 사람들 다 잘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근데 거기 나온 사람 중에서 상위 15% 내에 그 컴퓨터 코더가 들어갔답니다. 이제 점점 아마 조금 지나고 나면은 웬만한 코딩은 다 기계가 하는 그런 시대가 될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뭐 저희 같이 컴퓨터 교육을 평생 했던 사람들도 아주 곤혹스럽습니다. 앞으로는 진짜 코딩 교육을 어떻게 시켜야 되는가, 우리 젊은이들이 컴퓨터를 어떻게 사용할 수 있게 교육해야 되는가 하는 게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그림을 보고 또 이해를 하더군요. 저거 제가 어느 날 강연한 사진을 보여주고 야 이거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냐고 물었더니 얘가 그 옆에 조그맣게 접혀 있는 태극기를 봤어요. 그랬더니 이거 한국에서 열렸던 것 같아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내가 몇 명이나 있냐? 그랬더니 정확하게 알 수가 없잖아요. 저기가 이 옆에는 보이지도 않고 그러는데 근데 적당히 우리가 유추하면은 얘가 쭉 보더니 한 50명 이상 되는 것 같네요. 그 사람들이 뭐 옷도 좀 점잖게 입은 거 보니까 애들은 아닌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그 이해를 합니다. 이건 또 어때요? 동영상 여러분 일일이 보실 필요 없습니다. 얘한테 보라 그러세요. 그리고 야 설명해줘 그러면 이런 데 다 설명을 해줍니다. 동영상만 할까요? 웬만한 그 인터넷 가서 일일이 보시지 말고 신문사 그 기사도 얘보러 다 보고 정리해달라 그러면 얘가 아주 써마리해서 뭐 너무 길면 짧게 다 알아서 해줍니다. 그림도 그래요. 보시는 것 같이 제가 야 그려봐라. 뭐 가슴에는 AI라는 거 막을 날리는 로봇 위에 뭐 한국 청년이 앉아가지고 먼 미래를 내다보는 거 그려봐라. 저렇게 그려놨습니다. 뭐 이런 식의 능력들이 있고요. 최근에는 어떻습니까? 동영상도 만들어요. 저 날아다니는 돼지 저거 다 그린 거예요. 지가 만든 거예요. 진짜 이제 영화 산업이 완전히 이제 쑥대밭이 될 것 같습니다. 엑스트라가 왜 필요하죠? 그리고 뭐 카메라맨이 왜 필요하죠? 그 뭐 조명 기사가 왜 필요하죠? 다 그냥 그려내면 되는 거예요. 축구 전략도 만들어요. 보세요. 축구라는 게 어떻게 하는 거 가르쳐주고 대강 움직이는 건 이렇게 하는 거 가르쳐준 다음에 축구의 목표는 골을 많이 집어넣는 거야. 그리고 네 마음대로 해봐 그랬더니 별짓을 지네들끼리 다 한 다음에 좋은 걸 다 찾아내는 겁니다. 사람이 코딩한 게 아니에요. 기계가 다 전략을 배워주는 겁니다. 뭐 어제 축구도 뭐 엉망이 됐더구만 그 인공지능이 좀 전략 잘 세워서 가르쳐줬으면 좀 나아졌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도 그렇죠. 이러한 대화할 수 있는 능력과 움직일 수 있는 로봇하고 연결을 시켰어요. 그래서 저 앞에다 놓고 야 여기 중에서 내가 먹을 수 있는 걸 좀 주라 그랬더니 그 중에 사과 하나를 딱 집어주는 장면이죠. 여러분 다 보셨잖아요. 이제는 로봇이 생각하고 말하고 보고 듣고 다 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됐습니다. 뭐 이런 식의 그 인공지능 GPT를 가지고 시험을 보게 했어요. 변호사 시험도 합격하고 뭐 별난 시험 다 합격했습니다. 그러니까 시험으로 사람 평가하는 거 이제 끝내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며칠 전에 시험적으로 그 의사 시험을 보게 했는데 의사 시험에 합격 점수를 받았습니다. 뭐 여기서부터는 제가 잘 모르는 분이에요. 이런 식의 인공지능이 있는데 산업 안전 어떻게 할 거냐, 그죠? 모든 작업에서 사건과 뭐 이벤트를 관리하는 그런 식의 중요한 분야인 걸 알고 있고, 그 다음에 뭐 근로자들을 다 보호해야 되고 재산도 보호해야 되고 이런 식의 목표를 갖고 있고, 그 다음에 뭐 사고도 줄이고 사고 위험도 줄이고, 그 다음에 고장 같은 게 안 나게 하는 뭐 그런 식의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인더스트리 세이프티가 왜 중요하냐? 뭐 가장 첫 번째는 우선 사람 생명과 건강을 지켜줘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경제적으로도 많은 이익을 주고 있고, 그 다음에 뭐 법적으로도 뭐 지켜야 된다 그런 게 이제 법들이 강하게 돼 있으니까 그걸 다 지켜야 되는 그런 의무가 있고, 그 다음에 근로자들의 그 사기, 그 다음에 뭐 직장에서 계속 일을 하게 하려면은 이런 식의 그 관심을 써야 되겠고, 그 다음에 사회적 명성이나 그런 그 퍼블릭 이미지를 위해서도 안전에 대해서 항상 조심해야 되겠고, 그다음에 환경 문제도 해결해야 되겠고, 그다음에 이제 뭐 그 혁신도 계속 일어나게 하려면은 뭐 이렇게 인더스트리얼 세이프티가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도 하더라고요. 뭐 저도 뭐 제가 이 분야 절대 아는 사람이 아닌데 이 자료를 준비하면서 뭐 어떻게 됐나 하고 이렇게 인터넷 뒤져보니까 이런 식으로 정리가 잘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는 오늘 아마 두 번째 세션에서 열심히들 토의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에 AI가 어떻게 쓰이는가? 뭐 첫 번째는 위험을 발견하고 그거를 예측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리얼 타임으로 모니터링하는 거예요. 작업 현장을 쫙 보고 있다가 카메라가 보고 있든가 여러 가지 센서를 붙여가지고 보고 있다가 이거 잘못하면 사고 나겠다라는 거를 예측을 해서 이렇게 알려주는 이런 시스템을 우리가 가동할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는 이제 전체 데이터 쭉 모은 걸 가지고 지금 우리 이런 시스템에서 이런 식의 절차가 아주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이런 데서 사고가 자주 나나요? 그러니까 이런 거 어떻게 관리하면 좋을까요? 뭐 이런 식의 새로운 프로세스 매니지먼트라든가 그런 거를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실제로 사고가 났어. 어떡할래? 당황해가지고 그냥 뭐 우왕좌왕할 텐데 그때 이제 인공지능이 차례차례 차분하게 이런 식으로 조치를 하십시오라고 가이드를 줄 수가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는 우리 직원들 다 교육해서 그 현장에서 사고 났을 때 아주 일사불란하게 활동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교육을 시켜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걸 위해서도 인공지능이 굉장히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서 가장 인공지능다운 것은 저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프리딕티브 메인터넌스, 아날리시스 이런 거죠. 물론 그 데이터를 쭉 모은 거, 현장 데이터도 있지만 지나간 데이터도 모아가지고 무엇이 일어날 것 같다라는 걸 예측해서 그것에 대한 그 행위를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뭐 그런 식일 건데 뭐 데이터 모아서 인공지능 모델을 만들어서 예측을 하고 그다음에 그 예측에 따라서 행위를 하는 뭐 그런 식의 시스템들을 이제 여러분 작업 현장에 많이 배치를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이런 애노멀리 디텍션, 비정상 패턴을 발견하는 거는 여러 분야에서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 인터넷 전산망에서 뭐 침투해서 뭐 잘못하고 뭐 자료 빼가고 그런 식의 것도 막기 위해서도 하고 있고, 은행에서 이상한 짓을 해서 뭐 돈을 빼가는 거 이런 것도 막기 위해서도 하고 있고, 뭐 여러 가지 그 정상적이지 않은 행동하는 놈을 이렇게 잡아내는 거 인공지능이 굉장히 잘합니다. 그래서 그거 전문으로 하는 회사도 우리나라에 굉장히 여러 군데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어디서 어떻게 쓰였는가 하는 걸 제가 쭉 조사해 보니까 우선 공장에서는 우선 기계가 이게 언제 고장 날 거냐, 이게 제대로 작동하고 있느냐 이런 식의 거를 알아내는 지금 금방 말씀드린 예지 점검 뭐 이런 식의 거 많이 쓰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컴퓨터 비전 시스템으로 우리 근로자들이 어떻게 일하고 있는가, 위험하지는 않은가 그런 거를 감독할 수 있는 그런 거 생기고, 그 다음에 건설 현장에서는 요새는 이제 드론이 아주 큰 역할을 하더라고요. 드론이 이제 건설 현장을 전체를 보고 있으면서 뭐 어떤 일이 있는가 하는 건데, 보니까 며칠 전에 우리나라 KBS에서도 이런 현장 얘기를 쭉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드론이 쫙 봐가지고 뭐 위험하다 그러면 예측을 하고 뭐 자료 다 모아가지고 준비된 대로 활동하지 않는 노동자는 이제 야단도 치고 뭐 이런 식으로 돼가 있고요. 뭐 대부분 그런 식의 것들이 많이 쓰이는 거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건강에서는 뭐 우리 요즘에 이제 센서들을 많이 달아가지고 그 환자를 이제 실시간으로 점검을 하고요. 그 다음에 위험이 다가올 것 같으면 즉시 대응할 수 있는 뭐 이런 식의 체제들을 갖추고 있고,
또 특히 이제 잘하는 게 뭐 엑스레이나 이런 거 그 찍은 거 있잖아요. 그거를 자동 검증하는 거는 이제 사람보다 인공지능이 훨씬 잘합니다. 우리나라의 그 루닛이라는 그 회사가 전 세계 그 넘버 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이렇게 잘하는 회사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회사는 아마 굉장히 약간 그 스타트업인데 뭐 생긴 지 얼마 안 됐어요. 카이스트 학생들이 만들었는데 한 5년 10년밖에 안 된 것 같은데 뭐 굉장히 지금 크게 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교통 분야에서는 자율자동차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교통사고의 대부분 사람이 잘못한 겁니다. 자동차 잘못한 게 아니고요. 그래서 그 자율자동차가 나타나면 그 교통사고를 위한 사망자 수를 확 굉장히 줄일 거라고 보고서가 여러 군데 나와 있습니다. 아마 작업 현장에서도 자율차가 스스로 작업하게 되면은 그 산재를 굉장히 많이 막을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뭐 자율자동차가 우리 그 길거리 다니는 자동차 아니고도 무슨 뭐 트레일러라든가 뭐 농장에서의 그 농사짓는 기계라든가 이런 것도 다 자율로 지금 할 수 있는 수준에 되어 있고 최근에는 뭐 배도 그 자율 배를 만들어서 이미 작동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다음에 마이닝 그쪽 영역에서는 글쎄 뭐 거기서 이제 탄광 안에서 뭐 어떤 그 위험이 있을까 하는 걸 센서를 이용해서 예측하는 것도 분명히 가능하지만 이제 가장 많이 쓰이는 거 인공지능이 오랫동안 했던 겁니다. 이게 그 천공을 해가지고 그 밑에 광석이 있는가 없는가를 알아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천공하는 게 굉장히 돈이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광맥을 잘 분석을 해서 여기쯤 파면은 그 광맥이 있을 거다라는 알아내는 거. 이거 1980년대부터 굉장히 많은 연구를 했고요. 성공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그 구멍을 뚫을 때마다 대박이 터지는 그런 거죠. 인공지능의 도움을 받아서 뭐 그런 것을 많이 쓰이고 있었습니다. 예, 여기까지가 이제 그 인공지능이 뭐고 인공지능이 어떻게 안전 문화에 쓰일 수 있는가 얘기했는데 제가 인공지능의 약점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너무 자랑만 하고 가면은 뭐 약장사 같은데 실은 인공지능 약점이 무척 많습니다. 첫 번째 큰 약점은 인공지능이 잘못된 정보를 계속 생성을 합니다. 할루시네이션이라고 그래요. 그 한국말로 하면 저거 뭐예요? 할루시네이션이 뭐라고 해서 저거 환각 현상이 있다 그러는 거예요. 어떻든 간에 잘 못해요. 그래서 뭐 근데 이게 지금 인공지능 시스템이 너무 커가지고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만든 사람도 모르는 거예요. 나타나는 현상이 잘못된 게 나타나는 겁니다. 제가 한 예를 들어드릴까요? 제가 김준영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바드라는 그 인공지능한테. 그랬더니 인공지능 뭐 어쩌고 잘 얘기해서 기분 좋았는데 보니까 근데 2022년 12월에 돌아가셨군요 그러는 거예요. 저 멀쩡합니다 아직. 그래서 이런 정도고 그 다음에 논문을 안에 가짜로 만들어요. 그래서 그 논문을 인용해서 막 주장을 합니다. 이렇게 아주 고도의 그 사기할 능력이 인공지능에 있습니다. 최근에는 약간 그 트럼프 변호사가 법정에 내는 그 문건을 인공지능에다 물어봐가지고 그게 냈다가 들통이 났어요. 실제 보니 그런 문서가 없어. 그런 사건이 없어. 그래서 이래가지고 벌금을 물었죠. 뭐 이런 식의 사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큰 걱정이고요. 인공지능은 커먼 센스가 없어요. 상식이 없어요. 그래서 저기 나 뭐 오늘 변호사인데 법정에 가려고 그랬는데 이거 바지가 굉장히 구겨졌네. 근데 옆에 보니까 수영복은 깨끗하고 잘 돼 준비가 돼 있어. 그러니까 나 뭐 입고 가면 좋니? 이런 물어보니까 수영복 입고 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법정에 가려면은 그 너머게 입고 가야 되고 어쩌고 뭐 이런 식의 그 우리 인간 세상에 대해서 하나도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그다음에 이런 것도 좀 우습죠. 나 옷 5벌을 말리기 위해서 5시간 걸렸거든. 햇빛 아래서 30벌을 말리려면 얼마 걸릴까? 그랬더니 이놈이 시간을 열심히 생각해서 30시간 걸린다고 얘기한 거예요. 그렇죠? 동시에 말른다는 그런 그 기본적인 상식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 상식적인 추론을 못합니다. 그다음에 굉장히 못하는 게 너무 많아요. 쉽게 말해서 김준영 교수는 1949년생인데 이승만 대통령하고 몇 년 같이 살았었니?
이런 거 오면은 이승만 대통령이 언제부터 살은 거 알고 김준영 교수가 지금부터 살아 있으니까 얼마 이렇게 해서 그 겹치는 시간을 계산하면 되는데 그런 계산 못 해요. 자, 여러분들 그 챗GPT한테 너무 어려운 거 물어보시면은 다 거짓말입니다. 그다음에 또 큰 잘못은 뭐를 하긴 하는데 왜 했는지 어떻게 했는지 하는 걸 설명을 못 해요. 여기 보시는 것 같이 엑스레이를 딱 보여주고 야 이게 백인권이 황인권이 그 흑인권이 물어보니까 인공지능은 95%의 정확도로 맞춘답니다. 사람 못 맞춰요. 무슨 재간으로 그 엑스레이 보고 이 사람이 피부 색깔을 알아내겠습니까? 근데 인공지능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인공지능이 사람은 설명도 못하고 사람이 어떻게 하는지 이해를 못하는 방법으로 문제를 다 잘 풀어준다면은 대부분 경우에 다 맞아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인공지능이 하라면 생각 안 하고 비판 안 하고 믿을 거 아니에요. 그런 세상을 살아가야 돼요. 사람이 사람다움은 뭐죠? 생각하는 동물이라는 거예요. 비판도 하고 뭐 그래가지고 이제 새로운 걸 찾아내는 능력이 있는 게 사람인데 그거 능력이 이제 인공지능한테 다 뺏기는 그런 세상이 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또 AI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 데이터에서 학습을 해서 대부분 만들거든요. 근데 세상에 편견과 여러 가지 차별이 있어요. 그것이 그대로 데이터에 있고요. 그 데이터를 훈련시켰으니까 그것이 그대로 인공지능으로 넘어오고 인공지능이 의사결정하면 거기에는 편견과 차별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성 차별하고 그다음에 흑백 차별하고 여기 재미난 예를 하나 보여드릴까요? 야, 아프리카의 부자 한번 그려봐 그랬더니 그 뭐 그림 그리는 프로그램들이 다 이렇게 초가집에 서 있는 그 까만 사람을 그리는 거예요. 아니 아프리카가 부자인데 저 사람이 굳이 그 초가집에 살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아프리카는 진짜 가난하다고 저런 사람만 있다는 거에 편견을 갖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야 테러리스트 한번 그려봐라 그랬더니 대부분이 아주 울창한 여기 턱수염이 있어야 돼요. 테러리스트가 그렇게만 하고 다닐까요? 이런 식의 그 사회적 바이어스가 그 편견이 그대로 그냥 다 남아 있다. 이것이 큰 문제고요. 그 다음에 이거 만드는데 엄청나게 많은 계산을 필요로 합니다. 또 그 학습시키려니까 데이터도 엄청나게 많이 필요로 해요. 오죽하면은 이렇게 그 AI 이런 식으로 개발하다가는 지구 온난화로 멸망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증기를 많이 씁니다. 지금 2030년 정도 되면은 잘못하면은 이런 식으로 계속 AI가 발전한다 그러면은 전기 생산한 거에 3분의 1 정도가 인공지능 학습을 위해서 사용될 거다. 이럴 정도로 지금 엄청난 전기를 사용하고 있고요. 오픈AI라고 챗GPT만 오픈AI가 첫 해에 몇천억인가를 손해 봤는데 대부분이 전기값이에요. 우리나라도 지금 네이버 같은 데가 지금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데 전기값을 못 당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전기가 굉장히 싼데도 불구하고. 그다음에 너무 그 가짜 만들기가 너무 쉬워졌어. 누구나 만들어. 보세요. 저런 트럼프 잡혀가는 거 다 가짜고요. 펜타곤 폭격했다는 거 다 가짜 그림이에요. 저거 만들어내니까 증권 시장이 확 흔들려 버렸습니다. 그럴 정도로 그냥 이건 어떻습니까? 이거 사진 한 장만 보여주면은 무슨 말하는지 다 동영상 다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의 상황에서 아주 재미난 사건이 하나 벌어졌죠. 여러분 보이스 피싱이라는 말 많이 들었죠? 전화로 와서 어쩌고 돈 얼른 보내세요. 언제까지 안 갖고 어쩌고 이런 식으로 보이스피싱 노인들이 많이 당한다 그러는데 최근에는 줌미싱이라 그럴까요? 그 사장이 연락 와서 들어와서 너 줌 회의 와라. 그래서 들어가 봤어요. 그랬더니 사장도 있고 그다음에 부장님 이사님 다 있는 거야. 근데 그 자리에서 얼른 돈 얼마 몇백만 불 보내. 그래서 홍콩에 서 있어요. 그래서 돈을 보냈어요. 나중에 가보니까 그 줌 자체가 다 가짜야. 거기 있었던 사장 얼굴 그거 다 가짜야.
보셨잖아요. 아까 저런 식으로 사진 한 장만 있으면 동영상 다 만들어내고 무슨 말 할 수 있는 거 다 만들 수 있는데, 그래서 줌에 나타나서 그놈이 야 돈 얼른 보내라고 사장이 얘기하는 거로 가짜 만들어니까 직원은 야 당연히 돈 보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너무가 이제 그 가짜들이 많은 세상. 저도 한번 만들어봤어요. 제가 야 그 이렇게 인공지능이 너무 잘못된 정보를 많이 만들어내는 거 걱정스러운데 이거 대해서 저 비판적인 거로 쓰는 논문 하나 만들어 봐라. 그랬더니 걔가 다 만든 겁니다. 제가 쓴 거 아니에요. 너무 그럴듯해. 근데 이놈이 저걸 안 갖고 왔어. 그 저자를 주지 않았더라고요. 그거 아마 나보러 내 이름 갖다 써라라고 생각하고 있었겠죠. 근데 내가 야 이 논문을 한국에서는 썼다 그러면 누가 썼으면 가장 그럴듯하겠니? 저자를 추천해봐라 그랬더니 네 사람을 추천해 주더라고요. 뭐 그쵸, 뭐 그 서울대학교 교수, 한양대 교수, 카이스트 교수, 연대 교수 아주 그럴듯하게 딱 해서 사람 이름까지 집어넣어놨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누군가 해서 제가 인터넷 가서 뒤져보니까 이런 사람들은 없어요. 다 가짜야. 이런 거 논문 써서 내시면은 여러분 학회에서 걸러낼 능력 있으세요 지금? 제가 저 연구재단 이사장한테 이거 보여드리면서 우리나라 연구재단 진짜 큰일 났습니다. 이런 식의 논문 내면은 논문 발표하는 거를 막아낼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걸러낼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뭐 목요일 날까지 뭐 마감해가지고 토요일 날 발표하는데 언제 저걸 걸러냅니까? 세상이 바뀌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했던 그런 절차 같은 게 다 바뀔 수밖에 없는 세상이 됐다는. 그래서 어떻든 간에 이렇게 이제 AI가 가짜를 막 만들어내니까 AI를 사용하는데 가장 큰 문제가 뭐냐? 부정확성입니다. 가짜를 어떻게 할래? 이게 가장 큰 문제로 되어 있고요.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아주 굉장히 많습니다. 뭐 그렇지만 AI의 능력은 이미 보셨잖아요. 잘만 쓰면은 괜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잘 써서 잘못된 걸 막아주면서 잘 쓰고 그래가지고 새로운 문제도 풀고 가치를 창출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약간 인공지능에 대해서 부정적인 견해만 갖지 마시고 또 반대로 그냥 너무 그냥 들떠가지고 모든 문제 다 해결해 줄게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도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뭐 지금 AI를 위해서 모든 나라들이 그냥 적극적으로 담배드는 거죠. 중국하고 미국하고 기술 싸움하는 거의 핵심은 인공지능이에요. 인공지능 누가 가지고 가느냐에 따라서 뭐 원자탄 수소탄의 문제 비할 바가 아니라 뭐 독점하는 나라가 뭐 전 세계를 석권할 겁니다. 뭐 모든 나라가 다 하고 있어요. 놀라운 거는 사우디 같은 데는 저는 기술적으로 굉장히 뒤진 나라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웬걸요? 뭐 엄청 그냥 투자를 하고 있고 인도 같이 가난한 나라가 저 비싼 GPU 넷플릭스 그거 사가고 GPU를 사가느라고 엄청난 돈을 쓰고 뭐 그런 식의 상황이 지금 연출되고 있는 겁니다. 한국 얼마나 잘하니? 재미난 질문이고 맨날 기자들한테 듣는데 뭐 어느 카나다의 연구소에서 나온 건데 한 6등 정도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뭐 저는 그럴 듯한 것 같아요. 6등 정도는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젊은 교수들은 저보러 교수님 저희 3등쯤 해요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모르겠네요. 저는 뭐 근데 며칠 전에 스탠퍼드에서 나온 보고서에는 우리나라가 뭐 이렇게 잘 못하는 거로 나와가지고 우리 언론들이 굉장히 화를 내고 막 그랬습니다. 근데 약간 굉장히 잘한다. 그런 대로 잘하고 여러분이 필요한 거를 만들 수 있는 정도의 능력은 충분히 있다. 뭐 새로운 기술을 만들어서 우리가 치고 나가는 거는 아주 조금 뭐 기술적으로 뒤진다 하더라도 알려진 기술을 이용해서 서비스를 만드는 건 굉장히 잘한다. 특히 여기 개발이라는 것은 굉장히 우리가 잘하는 나라에 속합니다. 예, 결론적으로 AI는 진짜 사회 안전을 위한 산업 안전을 위한 아주 중요한 도구다. 그리고 그 기술이 이미 여기 와 있다. 여러분은 그거를 문제점도 있죠. AI의 문제점도 분명히 있는 거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문제점은 잘 피해가고 그리고 엔지니어링을 잘 해서 여러분이 목표로 하는 인더스트리얼 세이프티 그것을 위해서 AI를 잘 사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Allow me to share my screen first. All right. Distinguished guests, ladies and gentlemen, first of all, I'd like to thank you so much for inviting me to be part of this conference to commemorate the International Workers' Memorial Day. Now, I won't be speaking a lot about AI per se, but because you all have a lot of experts on AI over here, but I would like to talk about a slightly different thing, which is about policy innovation. That means you need to change the way you think, even when you apply technology. So without further ado, let me start this presentation. I'm indeed honored to address a critical issue that profoundly impacts the well-being of our workforce, which is the challenges of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Now, over the years, the evolution of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has been marked by significant advancement, with policy innovation and technological development playing a pivotal role. As we navigate the complexities of the modern workplace, it is imperative that we embrace policy innovation as a powerful tool to tackle these challenges heads-on. Now, policy innovation within the context of OSH encompasses the development and implementation of new improved policies, regulations, and framework aimed at enhancing workplace safety and health standards. It involves the exploration of novel approaches, the adaptation of best practices from other jurisdictions, and the integration of cutting-edge research and technology into our regulatory landscape. The dynamic nature of our work environment necessitates policy innovation. As industries evolve, new risks emerge, and traditional approaches to OSH may no longer suffice. Policy innovation allows us to proactively address these emerging risks, ensuring that our regulatory framework remains relevant and effective in safeguarding the well-being of workforce. Before I start, I think it's important to distinguish what is policy innovation from technological innovation. While technological innovation involves the development and adoption of new tools, equipment, and processes like AI to improve workplace safety and health policy, policy innovation focuses on the regulatory and institutional aspect of OSH. In essence, policy innovation sets the rules of the game, while technological innovation provides the tools to play the game more safely and efficiently. Now, innovation is not solely about adopting new technology. Rather, it fundamentally hinges on a shift in the mindset. While technology certainly plays a crucial role in enabling innovation, it is the mindset of individuals and organizations that ultimately drives the creative and transformative process. A mindset shift fosters a culture of openness to new ideas, a willingness to challenge the status quo, and to embrace of calculated risks. Without this mindset, even the most advanced technology like AI may not be effectively leveraged to drive meaningful change. Moreover, a mindset shift encourages a focus on problem solving, collaboration, and continuous improvement, which are essential elements of sustainable innovation. Therefore, while technology provides the tool, it is a mindset shift that empowers the individuals and organizations to harness these tools effectively and drive impactful innovation. Policy innovation necessitates a change of mindset that leads to a transformation in process. Embracing new ideas and approaches requires a willingness to challenge existing norms and conventions. It involves cultivating a culture that values experimentation, risk-taking, and continuous learning. This change in mindset encourages individuals and organizations to be open to diverse perspectives, to question assumptions, and to adapt to evolving circumstances. By fostering a mindset that is receptive to change and innovation, we can create an environment where creativity flourishes, leading to breakthrough solutions and advancements that propel us forward. Without this shift, technological innovation without policy innovation will merely automate existing processes without driving meaningful transformation. Now, policy innovation is essential
to tackle OSH challenges, particularly in response to factors such as aging workforce, evolution of jobs and workplaces, the impact of pandemic, increased focus on mental health at work, and various other emerging issues. By adopting innovative policy tailored to these challenges, organizations can proactively address OSH concerns and ensure the well-being of their workforce in an ever-changing landscape. The traditional approach to workplace safety and health often revolves around enforcement, emphasizing mere compliance with the law. While enforcement remains important, a shift towards a proactive and holistic approach centered on prevention is essential. This requires a change in mindset, emphasizing on ownership of workplace safety and health outcome rather than merely complying with regulations. By focusing on prevention, managing risks at their source, and fostering a culture of ownership, organizations can proactively plan and address WSH concerns, ultimately ensuring a safer and healthier workplace for all. Let me give you an example. The Vision Zero movement, which was launched in Singapore in 2015 and later launched globally in Singapore in 2017, advocates for the belief that all workplace injuries and ill health are preventable, striving towards an ambitious goal of zero harm in workplaces. Central to this initiative is a robust WSH culture mindset shift, which is the policy issue, moving from fault finding to focusing on solutions to prevent injuries and ill health, and transition from a blame culture to one of learning. Our former Minister for Manpower, Mr. Lim Swee Say, underscores the necessity of embracing this new mindset across all industry, enterprises, and individual workers, emphasizing the collective responsibility towards ensuring safety and well-being in the workplace. Now, the global Vision Zero movement, which was inaugurated in 2017 at the World Congress on Safety and Health, which was held in Singapore, aims for this ambitious objective of eliminating all work-related fatalities, severe injuries, and ill health. This policy innovation not only establishes high standard for OSH, but also promotes a proactive and collaborative approach towards creating a safer and healthier work environment for all. By setting such a lofty goal, the movement encourages organizations and stakeholders worldwide to prioritize safety and well-being, ultimately striving towards the elimination of preventable harm in the workplace. This chart illustrates the fatality rate per 100,000 workers work in Singapore from 2004 to 2018, which reveals a notable downward trend, indicating a substantial 76% reduction in fatalities over this period. This trend underscores the effectiveness of policy innovation in making Singapore's workplaces safer over the years. Through the implementation of innovative policies and initiatives focused on enhancing OSH standards, for example, the Workplace Safety and Health Act, and the standards in 2015 and 2018. Singapore has successfully mitigated workplace hazards and significantly improved safety outcomes, ultimately fostering a safer and healthier environment for workers across various industries. Now, the Workplace Safety and Health Reform framework was changed and reformed, which underwent significant reform in 2005, was guided by three core principles. And these are the mindset shift we're looking for. These reforms aim to enhance safety outcomes in Singapore's workplaces by addressing three key areas. First, focusing on reducing at source, such as the design for safety for construction, compelling all stakeholders to eliminate or minimize risks they generate at the design stage. This marks a shift from merely managing safety or risk to actively identify and eliminating them before they materialize. The second framework aims to prevent accidents by imposing higher penalties for poor safety and health management, recognizing that the cost of inadequate safety measures far outweighs the investment in prevention. Finally, there was an emphasis on fostering greater industry ownership of WSH outcomes, transitioning from a mere compliance-focused approach to proactive planning
to achieve a safe and healthy workplace. These reforms underscore a commitment to continuous improvement and ensuring the well-being of the workforce. The evolution of Singapore's workplace safety and health framework witnessed a transformative shift from a prescriptive-based regime to a performance-based approach, emphasizing greater legal obligation on individuals and imposing higher penalties for non-compliance. Central to this transformation was, in a way, a policy innovation that was introduced. There was a risk management, which became a cornerstone of the workplace safety and health framework. The enactment of the Workplace Safety Act back in 2006 marked a significant milestone, replacing the former Workplace Factories Act, and further, we expanded it to all workplaces in 2011. This initiative underscores Singapore's commitment to fostering a culture of safety and well-being across diverse workplace environment. The establishment of a Workplace Safety and Health Council in 2008 also was a significant shift, which marked a pivotal movement in Singapore's effort to drive ownership of workplace safety and health outcomes. Functioning as a statutory board under the Ministry of Manpower, the Council comprises 20 appointed leaders representing various sectors, including industry, unions, professionals, trade associations, and government agencies. They have a mandate to build industry capabilities, promote safety and health at work, and set acceptable standards and practices. The Workplace Safety and Health Council plays a pivotal role in enhancing safety standards and fostering a culture of workplace safety and well-being across Singapore. Now, the Council plays a pivotal role in Singapore's safety landscape by actively engaging stakeholders, set high standards. Now, the Council, represented by the industry, that set the high standards and enhance capability across industry. Through initiatives aimed at building industry capability, promoting and recognizing safety efforts, and setting standards, the Council contributes significantly to fostering a culture of safety and well-being in workplaces. By collaborating with diverse stakeholders and setting stringent standards, the Council ensures that Singapore remains at the forefront of safety practices towards the goal of achieving safer and healthy workplaces for all. The goal outlined in our 2028 initiative, launched back in 2019, serves as a guiding framework for Singapore's WSH strategy, aimed at realizing the vision of a healthy workforce in safe workplaces. Central to this vision is a commitment to reducing and sustaining Singapore's workforce fatality rate at less than 1 per 100,000 workers by 2028, aligning the safest countries globally. Additionally, the initiative emphasizes strengthening ownership of workplace safety and health, enhancing focus on workplace health, and more importantly, the promoting technology-enabled solutions to enhance safety standards. So at our national plan itself, back in 2019, we want to focus on technology-enabled solutions like AI. Through this concerted effort, Singapore endeavors to create a work environment where the health and safety of every worker are prioritized, paving the way for a safer and healthier future for all. Now, Singapore's achievement for a fatality rate below 1 for the first time was achieved in 2023, that was last year, which underscored the effectiveness of this WSH 2028 initiative, which was launched back in 2019, and direct workplace safety and health strategy towards a vision of a healthy workforce in safe workplaces. This significant milestone reflects a concerted effort to strengthen ownership of WSH, enhance focus on workplace health, and promote technology-enabled solutions. By aligning these strategic priorities, Singapore has demonstrated its commitment to creating a safer and healthier work environment, driving towards an overarching goal of ensuring the well-being of its workforce. Now, technology today plays a crucial role as a key enabler in enhancing workplace safety and health standards. By leveraging on technological advancement, various tools and systems can be implemented to improve workplace safety and health practices. These include utilizing drones for facade inspection to remove workers from risky activities, employing smart site inspection with 360-degree cameras
to detect risky conditions and using analytics as well. Implementing video surveillance system with AI to deter risky behaviors. Deploying vehicle proximity alert system to enhance situational awareness and reduce human error. And utilizing wearables for health monitoring to assess and alert on ill health that may increase the risk of work accidents. Through this integration of such technology, organizations can significantly enhance safety measures, mitigate the risk, and promote a safer working work environment for all. Now, technology emerges as a potential potent force with the potential to disrupt unsafe processes and drive significant improvements in WSE standards. By leveraging technological innovations, industry can empower themselves to self-regulate and proactively address safety concerns. For instance, the installation of data loggers in all mobile cranes enables the recording, analyze, and optimization of crane operation, as well as enhancing safety protocols. Similarly, the implementation of video surveillance system in workplaces with poor workplace safety and health performance facilitates self-monitoring and surveillance of high-risk work activities, which foster a culture of accountability and risk mitigation. Now, through such initiatives, technology serves as a catalyst for promoting a safer and healthier work environment, ultimately benefiting workers and organizations alike. Now, technology presents a transformative opportunity to revolutionize traditional risky and manual work practices, offering safer alternatives for high-risk or strenuous tasks. For instance, the use of drones for building facade inspection not only enhances safety, but also accelerates the process, eliminating most work at high risk associated with manual inspection. Similarly, cleaning robots alleviate walking and fatigue for cleaners, thereby reducing the risk of slip, trips, and falls, and work-related musculoskeletal disorders, especially beneficial for older workers prone to such injury. These technological innovations not only mitigate inherent risks, but also improve efficiency and productivity, underscoring their significant potential in promoting a safer and healthier work environment. Now, incorporating workplace safety and health technology into our national strategies underscore its importance that as a whole is a whole of government priority. This entails prioritizing safety initiatives such as including video analytics for WSE surveillance as a strategic national project under the Smart Nation initiative. Additionally, showcasing AI projects as feature stories within the National AI Strategy 2.0 highlights the transformative potential of technology in enhancing safety standards. By integrating workplace safety and health technology into a broader national agenda, Singapore emphasizes its commitment to leveraging innovation for the betterment of workplace safety and health across all sectors. Now, technology integration is shaping operational capabilities, with applications including mining knowledge bases for inquiries and leveraging AI bots for efficient investigation. In smart inspection, effort focuses on streaming video surveillance to MOM and utilizing video analytics to detect hazards, aiming to enhance safety, productivity, and learning opportunities. An important outcome is the availability of a knowledge base for mining on suggested responses and learning. So on that note, I would like to conclude by saying policy innovation emerges not as merely as a desirable option, but as an imperative necessity in our ongoing pursuit to effectively address all challenges. By embracing policy innovation, we not only acknowledge the dynamic nature of work, but also equip ourselves to adapt and respond to emerging risks. This proactive approach enables us to create and maintain safer and healthy workplaces, ensuring the well-being of all individuals within the workforce. Through this continuous evolution and refinement of policy, we can strive towards a future where workplace safety and health standards are upheld as fundamental pillars of organizational culture and societal well-being. So on that note,
Thank you so much for having me here. 감사합니다. Thank you so much, 허시영인. 발표 감사합니다. 이어서 기조 발표자 김진영 교수님, 싱가포르 호시용인 부학장님과 대담을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대담 좌장은 이명섭 재단법인 피플 미래일터 연구원 원장입니다. 원장님은 고용노동부 고위공직자를 역임했으며 한국안전보건공단 기획이사로 활동했습니다. 현재는 미래일터 안전보건 포럼 공동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아울러 대담에서도 영어 연사가 있으니 참석자분들은 통역기를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어는 1번을 설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세요. 임영섭입니다. 시간이 허락하는 데까지 기조 연설을 해주신 두 분을 모시고 잠깐 대담을 이렇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두 분께 인상적인 기조 연설을 해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진영 교수님, 우리 컨퍼런스에 이렇게 기꺼이 참여해 주시고 인상적인 발표를 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Director Ho Xiang-hin, Yes. thank you for joining us and giving a very impressive speech. Yeah, the pleasure is mine. Thank you. Okay, good. 두 분께 차례로 이렇게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김진영 교수님께서 좀 이렇게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께서는 그 AI 전문가로서 AI의 의미부터 시작해서 발전 과정, 현재 활용, 그리고 미래 전망까지 이렇게 쭉 개관을 하시고 산업 안전에 활용하는 방법을 이렇게 좀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여러 가지 그 구체적인 사례를 드셨는데 AI를 활용해 센서를 활용해서 모니터링도 하고 어떤 이용 관리도 하고 또 드론 점검도 하고 이런 사례를 드셨는데 그 중에서 제가 특히 그 좀 인상 깊었던 것은 프리딕티브 어널리틱스, 그러니까 어떤 비정상적인 패턴을 감지해서 사전에 이거를 좀 조치하도록 하는 이런 말씀을 하셔서 이거를 좀 그러니까 사고를 먹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언제 어디서 사고가 나는지를 예측하는 것일 겁니다. 그래서 이걸 좀 확대를 해서 AI를 활용해서 어떤 사고를 사전에 예측해서 그걸 우리가 대비할 수 있는 시간을 방법과 시간을 이렇게 확보할 수 있는지 AI 전문가로서 좀 고견을 좀 부탁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장, 그러니까 사고보다는 이제 고장, 기계 같으면 고장이죠. 고장이 날 것을 예측을 하는 그런 기술을 제가 이제 anomaly detection 그 기술을 이용한 그러니까 미리 예측할 수 있는 기술, 뭐 그런 것들을 인공지능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의 기본 전제가 뭐냐면 옛날처럼 새로운 사고도 옛날처럼 일어난다는 그 전제가 깔려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100% 그런 건 아니잖아요. 못 보던 사고가 나타나는 거. 요즘에 뭐 지구 온난화로 나타나는 현상들은 옛날에 못 보던 것들이거든요. 그러나 많은 것들이 옛날에 보던 식으로 새로운 또 문제가 일어난다. 그것에 이제 기본적으로 여러분 동의하시면은 지금과 같은 미리 분석을 해서 데이터를 분석해서 예측하는 그런 기술은 적용할 가능성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뭐 그 정도만 말씀드릴게요. 네. 예, 고맙습니다. 근데 어느 정도의 정확성을 가질 수 있을까요? 그거는 뭐 문제마다 다르고 그다음에 엔지니어링 얼마나 잘하느냐에 다르고 뭐 그렇죠. 그리고 데이터가 얼마나 충분히 많이 갖고 있느냐 그거에 따라 다르고 그렇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또 하나가 지금 우리가 흔히 그 AI의 양면성을 얘기하잖아요. 교수님께서도 아마 그 부분을 좀 어두운 면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니까 AI의 어떤 작동 방법, 그걸 외부에서 들여다볼 수가 없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블랙박스 시스템, 이거 문제점이 있잖아요. 그거를 개선하는 방법으로, 그러니까 외부에서 AI 알고리즘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알 수 있도록 하는 화이트박스가 상당히 많이 얘기가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화이트박스, 그러니까 개발자에게 화이트박스를 만들 수 있게 하는 어떤 제도적인 기술적인 방법이 있을까 해서요. 예,
뭐 간단한 이런 그 비주얼 검색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거는 그 계속적으로 이제 통계 데이터를 모아서 그걸 또 훈련 데이터를 따로 모으고 검증할 데이터를 따로 모아서 그걸 해보니까 뭐 90% 이상 뭐 신뢰도가 있다, 이런 식의 전통적인 통계학적인 방법으로 AI의 신뢰를 어느 정도까지 이제 높이는 방법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즘에 나오는 그 랭귀지 모델, 이거는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사람들이 뭐 꼭 정해진 것만 물어보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별의별 거 다 물어보잖아요, 거기다가. 근데 그것이 어떻게 대답할까 하는 걸 미리 다 통계를 내서 대응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새로 나오는 그 AI 시스템들이 그렇게 약간 그 설명을 못하고 뭐 이러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그 갈등들을 겪고 있습니다. 그 쉽게 말해서 지금 여러분 만났던 그 챗GPT 이런 것들이 문제점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인공지능 연구하는 분들이나 또 뭐 구글이나 이런 회사들이 문제점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다 고민을 하고 있는 찰나에 뭐 스타트업이죠. 오픈 AI라는 그 스타트업은 그냥 치고 나와서 막 그 공개를 해서 여러분이 쓰시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구글 입장에서는 굉장히 그 걱정스럽죠. 이거 쫓아갈 수도 없고, 그렇다고 그 기술을 완전히 문제점을 제거해서 쓸 수 있게 해드릴 능력은 아직 안 되고 뭐 이런 식으로 돼서, 그래서 이제 사회적 전반으로 인공지능에 대해서 규제가 들어가기 위한 여러 가지 조치들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뭐 다 들으셨겠지만 그 유럽에서는 인공지능 법을 지금 통과시켰고, 그래서 뭐 그 인공지능을 여기 아주 고위험 인공지능, 그다음에 뭐 위험이 적은 거 이런 식으로 다 구분을 하고, 고위험 인공지능은 어떠한 조치를 취해라 이런 걸 다 그 규제로 그래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나라도 지금 인공지능법이 국회에 게재돼 있으니까 우리도 아마 그런 식으로 쫓아가야 될 것 같은데, 뭐 이런 규제는 크게 양면성이 있습니다. 이런 규제를 하다 보면은 새로운 기술 개발하는데 굉장히 제약 요소로 되고, 회사에서 그런 기술을 적용하는데 이제 장애인이 되는 거고, 또 그 규제를 안 하면은 뭐 지금처럼 그냥 그 중소기업 이런 데서 그냥 아주 난폭한, 아주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를 인공지능으로 불량하게 만들어서 막 이렇게 배포할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식의 두 가지 양면성이 있어서 굉장히 좀 안타까운 면이 있고요. 지금 호 박사님 말씀하신 거에도 그 컴퓨터 비전 시스템으로 안전을 위해서 노동자들의 근무 상태를 이렇게 파악하고 그러는 문제 같은 것도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개인 정보 문제하고 이게 결부돼 가지고 쉽게 못해요. 여러분 회사에서 카메라 달아가지고 직원들 감시했다가는 큰일 나십니다. 이게 이런 식의 그 양면성이 항상 있는 거기 때문에 적절한 중용을 취하는 거는 뭐 우리 국회나 이런 데서 아주 계속적인 논의가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말씀 고맙습니다. 다음 이제 디렉터 홍, now it's your turn. Yes, yeah, I can hear you. 국장님께서는 싱가포르에서 단순한 어떤 안전보건 기술 개발에서도 나아가서 어떤 정책적인 마인드셋의 변화를 혁신을 통해서 2004년부터 2018년까지 무려 사망률을 76%를 감소시켰다고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14년 만에 76%면 이거는 뭐 아마 세계적으로 그런 유례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굉장히 획기적인 방향인데 그 방법으로 아마 사업주들한테 법 준수에서도 나가서 작업장 안전을 확보하는 아마 주체자로서 책임을 부여했는 것 같고, 2011년에 작업장 안전보건법이죠. 싱가포르 작업장 안전보건법을 개정을 해서 지시적 규제에서 목표 기반 규제로 성과를 부여하되 수단 방법은 사업주에게 자유를 부여하는 이런 혁신을 달성하셔서 그게 아마 토대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도 방향은 그쪽으로 자꾸 현이 있는데 그 추진 과정에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싱가포르에서는 어떻게 법제도의 틀을 바꾸셨는지 또 그 과정에서 아마 노사의 갈등이 있었을 수도 있는데
그 과정을 어떻게 조정하셨는지 그 부분을 좀 말씀해 주시면 참고가 많이 될 것 같습니다. Thank you so much for the question. Yes, we changed our framework back in 2005, 2006, and the law actually came into place in 2006. But in 2011, when we first changed the law, we only cover the traditional factory type of workplaces. And only when in 2011, we expanded to all workplaces. And that's why the 2011. Now, the switch from what you call prescriptive to performance-based was not without any challenges. One thing about Singapore, as you know, it's a very small country. So it's so much easier to do when you are smaller. So that's an advantage to us. Secondly, I think you mentioned about the challenges at the workplace, especially when the tripartite partners are involved, whether it be employer and the unions. How are they working in a collaborative manner? In Singapore, we have a very strong tradition of a tripartism, where workers, employers, and government work very closely together. And when we set up the council back in 2008, we deliberately said that this council will have to made up of all the tripartite parties, and all of them have equal voices down there. And we go through that through a collaborative approach, where every stakeholders will get involved and promote this concept of ownership to everyone. And that helps. But of course, sometimes it's easy to say, but there's also challenges along the way. I mean, there were times when the fatality rates goes up, and we had to step up our effort to go to the industry, engage them, and get it further down. But the important thing is this mindset shift. The traditional approach for most government has always been, if the situation goes bad, the first thing the government do is enforcement, which is necessary, I understand. But it must be complemented by engagement with the industry and working with them to find out what are the challenges they face and helping them to build capabilities that they need to raise their capabilities to manage this safety and health. And that's the part I think our council, when it set up, was instrumental to this effort. They work with the industry, identify the challenges, identify the gaps. So they go about setting the standards and then provide them suitable training and assistance to help them to raise the capability to self-manage the thing. So this is some of the effort that we do. I'm not sure how this will translate to any other jurisdiction, but this is our constant effort to get the industry on board. Because ultimately we believe no amount of law and enforcement will be able to achieve a standard that is really good, because law can only do this much. And to really to go to a very high standard, the people must want to do it. The industry must want to achieve it. The workers is want to do it as well. And it's through this mindset shift that we believe that possibly is the one that pushed towards this performance. Thank you so much. Thank you for your comment. 야, 이게 아마 호 국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엄청 하실 말씀이 많으신 것 같아요. 시간 제약상 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또 한 가지 아까 김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상당히 이것도 획기적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아까 스마트 인스펙션을 말씀하시면서 작업장의 어떤 감시 영상을 인력으로 송출하도록 하겠다. 그래서 감독관이 그걸 보고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겠다 하는 획기적인 그런 걸 추진하시겠다고 그랬는데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그러니까 아까 개인정보 문제뿐만 아니라 기업 측에서 보면 영업비밀의 문제도 있을 거고, 그래서 이게 정말 싱가포르라는 특수한 어떤 국가의 어떤 그런 지위에서 가능한 건지 아니면 이게 범용적으로 가능할 건지 그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Thank you for the question. This concept of a smart inspection is also relatively new to us.
I think you have highlighted some of the challenges, which include what you call confidentiality and industrial secret and things like that. Now, when we implement this, first started to implement this, we only ask those companies that has poor safety record. That means, for example, after a serious accident in the workplace, then we get them to force them to implement, we direct them to implement by law. And this is how we do it. And this company usually don't have much choice. But the thing that when we implement it, we want to give back to them. In other words, it's not only the government, MOM, that look at their screens and things like that. It's for them to look at for it themselves and for them to identify those areas of concern for themselves. And this is about getting them on board to sort of leverage and take advantage of the system to help them. We only come in when, as a last resort, when really they have something problematic area. I give you an example. When we implemented the data logger onto a mobile crane. Now, as you know, when aeroplane, they have this black box, right? And usually you don't access to the black box until an accident happened. So we did that for the crane as well. We put it into all the crane and for getting them to do it. And then we only when a purpose for the accident investigation, we take out the data and find out what actually happened. But what we found out is that this data logger, the data inside it is made use of by the employer themselves and the crane owner. They downloaded the data and analyzed it themselves, not only to find out where are the times when the crane was operating unsafely, but also how to maximize the use of the crane in optimizing the deployment of the crane at various sites. When that happened, they find the advantage of installing this data logger. And it does help improve safety because it deters unsafe behavior, but at the same time, employer find benefit from it. So when we do that, when we use technology, we always try to use technology not only for the purpose of enforcement, but to help the industry to be able to benefit from it. I hope that helps to explain a bit of this. Thanks. 오케이, 땡큐. 예, 시간이 없는 것 같아서 여기서 좋은 말씀을 많이 더 듣고 싶은데 시간이 없어서 여기서 대답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Thank you again, Mr. Hong.